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목소리가 좀 잠겨서 조금 깔끔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빠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더 이점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기압에 대해서 배웠죠. 기압에 대해서 배우고 얘가 단위가 1뉴턴 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파스칼의 의미고 마우스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데 다른 장치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자, 그거는 조금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우스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쌤이 말소리를 작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배웠죠. 파스칼 단위. 그리고 얘가 1헥토파스칼은 100 파스칼이라고도 배웠죠. 그리고 여기에 760mm HG도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라고 배웠죠. 항상 주변이라는 말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 이제 압축, 온도 상승, 구름 소멸,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구름이 소멸한다. 그리고 이 압축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맑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그리고 고기압에서 요거 오른손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 요것도 배웠죠. 그리고 저기압은 반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주변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덩이가 누르는 무게, 그 면적에 해당하는 압력, 그게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저기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교적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누르는 힘이 작을 거고, 그래서 상승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온도지만 그거는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팽창, 온도 하강이 일어나면은 공기덩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덩이가 상승하면서 응결을 해서 물방울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방울 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흐리거나 강수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를 위로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하는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은 지표 부근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라고 배웠었죠. 상층부는 반대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심화 내용할 때 지금 2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단은 배웠었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 걔가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에 머무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끔 머무르면서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생성 원인은 적혀 있듯이 성질이 거의 일정한 넓은 지역에 노출돼서 오래 머물면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그거를 기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기단은 발생지에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 그려서 한래, 그리고 고온, 다습, 건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단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읽으면 된다 하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해당하는 거를 기온지에 따라서 성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표기를 다 했었고, 요것도 학습지에 다 적었었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단의 변질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단의 변질은 위에서 나왔던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나 양쯔강 기단에서 혹은 북태평양 기단, 얘네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양쯔강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이제 특정 장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고 변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단의 변질이라고 부르고요. 기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니까 변하면은 본래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과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인 뒤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걸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때 이 왼쪽에 있는 서해라는 바다를 지나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서해라는 바다의 특징이 동해와 비교했을 때 더 따뜻하고 수심이 얕고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바다니까 당연히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찬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찬 기단이니까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에 서해 부분에 폭설을 내리게 되죠, 겨울에.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부산이나 김해는 눈이 잘 오지 않죠. 여기서 가지고 있던, 받았던 수증기, 그러니까 물방울들을 전부 다 비나 혹은 눈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역까지는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이제 충청도에 있는 논산에 가시게 될 건데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눈이 많이 오니까 치우는데 화이팅 하시길.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이렇게 표를 봤었고 그 다음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지날 때 요때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 때를 얘기합니다. 동해는 서해보다는 따뜻하다 그랬죠. 아니, 차갑다 그랬죠. 수심이 더 깊고 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기온이 찬바다를 만났으니까 기온이 하강하고 습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경우에는 여기는 폭설이고 여기서는 이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안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고기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정체,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 이동성 고기압 말 그대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고기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와 여기에 영향력이 계절을 결정하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정체성 고기압을 예시로 들 때 이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키 큰 고기압과 작은 고기압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쌤이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체성 고기압과 날씨를 보면 이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 있죠. 시베리아 고기압은 여기서 이제 겨울일 때 얘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 그러니까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춥고 혹은 덜 추운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해 추운 겨울이 되고 작아졌다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은 차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서계절풍이 영향을 받는다 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 배치가 되거든요. 뒤에 기압 배치 볼 거니까 그거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읽을 때 항상 머리 부분이 아니라 이 꼬리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풍을 붙일 때 바람이 이 방향으로 간다 할 때는 이렇게 사선을 잘라서 남동풍이라고 하고요. 남동풍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남동풍이 아니고 남동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무슨 풍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북서풍이다 그러면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은 남동 쪽이고 불어오는 방향은 북서 쪽입니다. 근데 무슨 풍 붙일 때 불어오는 방향을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꼬리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풍 붙일 때만. 알겠죠? 이렇게 말해도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한파, 건조한 날씨는 얘가 가지는 특징이죠. 얘는 건조하고 한랭한 기단이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이렇게 동일화되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이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또 바람을 불게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고기압이고 여름에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고에서 저로 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고온 다습한 남동계절풍이라고 돼 있죠. 남동계절풍은 이렇게 잘라서 꼬리를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남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동계절풍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의 영향을 받으면 무더위 그리고 열대야 같은 날씨가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 두 종류 얘기했었죠. 시베리아랑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그 겨울철에는 우리나라는 이건 관측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왼쪽이 고기압이고 오른쪽이 저기압이죠. 그래서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합니다.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지형 구조인 동고서저랑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생겨서 동고서저라고 부르죠. 요거랑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남구 북저형 기압 배치를 이룹니다. 얘가 왼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에 가깝지만 남구 북저라고 부릅니다. 학습지에 24쪽에 3번에 기압 배치 부분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이동한다는 거죠. 정체성 고기압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중심부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리고 얘가 아까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정체성 고기압보다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이 왼쪽 밑에 있는 양쯔강 기단에서도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양쯔강 기단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은 이제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칩니다. 봄에 우리나라의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죠. 그게 양쯔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의 모래를 다 뿌리고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황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려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편서풍의 영향이다. 편서풍은 대기 대순환,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위도별로 0도, 30도, 60도면은 여기,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므로 일기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방으로 고기압, 저기압이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기압이 왔다가 뒤따라서 저기압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고기압이 옵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와요. 그래서 봄에는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따뜻한 줄 알고 옷을 얇게 입고 갔는데 갑자기 엄청 추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동성 고기압과 뒤따르는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2, 3일, 3, 4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 개념 확인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날씨가 정체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 계절은 언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교과서 83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동성 고기압은 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이죠. 풍이 붙었으니까 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리고 방향은 동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이동을 어디로 하냐? 그럼 동쪽이고 바람의 이름은 뭐냐? 편서풍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봄철에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방금 전에 이동성 고기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따라오고 고기압이 오고 저기압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제 배웠으니까 누가 봄의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물으면 이과생처럼 설명을 하셔서 지식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온대저기압과 날씨는 교과서 84쪽부터인데 84쪽과 학습지 제일 첫 부분입니다. 학습지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PPT를 먼저 보고 나중에 학습지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날씨. 온대저기압은 전선면과 전선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선면과 전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경계부가 생기죠. 그 경계부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그래요. 공기 덩어리는 3D죠. 3D이기 때문에 3D와 3D가 만나면 2D가 생기죠. 2D. 손바닥을 마주하면은 손바닥이 만나는 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선면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경계가 생기는 이유는 쉽게 섞이면 경계가 잘 안 생기겠죠.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퍼져버리면 쉽게 섞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잘 안 섞이죠. 그런 것처럼 경계를 기준으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전선은 여기서 잘 발달할 된다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온대 저기압과 날씨 단원이잖아. 지금 소 내용이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이라는 애가 온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도 35도죠. 위도 35도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죠. 온대 지역이잖아요. 위도 30에서 60 사이를 온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 잘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위도 지방에 특히 잘 발달하는 이유는 일단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야 하는데 이제 북쪽에는 찬 기단이 있고 남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만나는 곳이 지구를 봤을 때 여기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니까 중간 부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이 온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온대 지역에서 온도차 큰 중위도에서 잘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 한랭 전선은 이렇게 파란 색깔 뾰족이로 표시하고 온난 전선은 빨간 색깔 동그리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 어느 기단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랭 전선 혹은 온난 전선으로 구분 짓는데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고 기단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아래에 있는 전선이 한랭 전선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따라가는 요런 경우에는 요 밑에서 온난 전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배색 전선은 요 전선과 요 전선이 요 방향으로 만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만든 모양이랑 똑같죠.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이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빠릅니다. 왜냐면 찬 공기가 이동을 더 빠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정체 전선은 우리가 배웠던 4가지 기단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4가지 기단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츠크의 기단이 서로 힘싸움을 합니다. 세력 싸움을 하면서 비슷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서 정체 전선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체 전선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되는데, 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정체 전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한랭 전선의 뒷부분 그리고 온난 전선의 앞부분에서 강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돼 있으면 한랭 전선의 뒷부분은 여기죠. 그죠? 그리고 온난 전선의 앞부분은 여기죠, 여기. 맞죠? 그래서 요렇게 요 영역에 비가 내리고요. 비가 내리고 여기 요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요 정체 전선을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의 종류를 다 봤죠. 4가지. 전선을 기준으로 A, B, C 지역이 온난 전선, 온난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한랭 전선, 여기 온난 전선 기준으로 A, B, C 지역이 기상 요소가 다릅니다. 뭐 기온이나 풍향이나 강수량이나 기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르고 강수 위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전선 부근은 일단 앞에서 말했다시피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활발하게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서 배운 지각 변동처럼 경계부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질이 다른 놈 두 놈이 만나면 변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계부를 기준으로 날씨 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쌤이 나눠준 반도 있고 나눠주지 않은 반도 있을 텐데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학교를 가면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설명돼 있는 대로 이제 실선을 자르고 저기 굵은 실선 있죠. 굵은 실선을 자르고 요거랑 요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굵은 실선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실선은, 초록 색깔 선은 이제 바깥 부분으로 접어야 돼요. 바깥 부분으로 접는다는 말은 접었을 때 이 면이 보이게 바깥 부분을 접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으로 접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 여기, 여기 나 있네. 안으로 접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도 바깥 부분으로 접어야 되네요. 여기. 그래서 이 표시된 대로 화면을 멈추셔서 접어보면은 아마도 이 뒤에 나오는 사진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구름의 높이, 만들어지는 이거의 경사, 그리고 여기 경사면, 이거 구름의 높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은 비가 오는 강수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여기 한랭전선이 있으니까 아까 쌤이 말하는 것처럼 한랭전선 뒤에 그리고 온난전선 앞에 강수구역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얘가 속도가 빨라서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천천히 완만한 경계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공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가 저기압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승기류, 온도 하강, 물방울 만들어지면서 구름 생성, D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A, B, C 지역은 경계를 기준으로 기상요소가 많이 다르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C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이 온대저기압, 중위도에서 발생하는 온대저기압, 얘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라서 여기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요렇게 위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완만하게, 그리고 ABC 지역 구분도 할 수 있고, 여기가 A냐, B냐, C냐 지역에 따라서 기상요소가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빈칸에 보면은 적는 칸이 있는데, 요 칸에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놓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랭전선 이렇게 표시하고 온난전선, 그리고 기울기는 아까 봤다시피 급하고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리고 구름의 형태는 이제 높게 솟은 구름,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높게 솟은 구름을 우리는 적은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층의 형태로 발생한 구름을 충은형 구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수 형태는 얘는 여기서 좁은 지역에만 비를 내리죠. 좁은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소나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지역에는 넓은 영역의 구름이 분포하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 혹은 이슬비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면적당 물방울의 입자가 많은 거는 당연히 여기 적은형 구름이겠죠. 그리고 강수구역도 얘기했었죠. 전선 뒤. 왜 전선 뒤냐? 얘가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리니까. 그리고 얘는 전선 앞이죠. 얘는 자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전선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전선 앞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수구역이.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온난전선이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얘 둘이가 합쳐지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다? 배색전선이다. 배색전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랭 저기압, 아니지, 미안합니다. 온대 저기압과 날씨에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부근의 날씨가 아까 ABC로 나눴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ABC로 나눴었죠. ABC로 나눴는데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A, B, C 있죠. 그리고 여기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접어야 되네. 표시를 안 했는데. 안쪽으로 접는 거.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ABC 지역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A 지역은 여기서 요 왼쪽을 말합니다. A 지역은 기온이 낮고 저근형 구름이 발달한다. 왜?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A 지역이죠. A 지역 위잖아요. 여기가 B 지역이고요. 여기가 C 지역이죠. 그래서 소나기성 B를 내린다 그랬죠. 일단 그 한랭전선 뒷부분에 있으면은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나기가. 그리고 B는 따뜻하고 맑다. 왜?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B 지역은 따뜻하고 맑다. 왜 그럴까? 얘를 온대 그냥 저기압이라 안 부르고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온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특이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 곳이니까. 그리고 뭐 올라갈 게 없어요. 맑아. 따뜻하고 맑아. 왜냐면 강수구역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니까. 이 윗부분에는 구름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C 지역에는 기온이 낮고 중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지속적인 비, 이슬비를 내린다. 기온이 왜 낮냐?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이 생기는 원인이 찬 기단과 찬 공기덩이와 따뜻한 공기덩이가 만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날 때 기다려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날 때 이렇게 먼저 만나요. 뒤에서 볼 건데 만나는데 얘가 파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시옷자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도 차갑고 여기도 차갑고 요 시옷자 안쪽에만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왼쪽이 차갑고 오른쪽이 차갑고 중간부가 따뜻하고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의 모양은 다르고 강수 영역도 달랐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앞에서 쌤이랑 봤던 그림이랑 똑같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이죠. 여기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저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래 이 지역은 B 지역이었는데 A 지역에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B 지역이었던 곳은 A 지역이 되는과 동시에 기상 요소가 변하게 될 겁니다. 바람의 방향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기압도 변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합니다. 날씨가 당연히 변하겠죠. 여기로 가면은 비가 오니까. 그래서 땅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일기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날씨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BC 지역 이렇게 나눠서 특징을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랑 추가적으로 좀 적혀있는 걸 보면 자, 한랭전선 통과 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ABC였는데 그죠? B에서 A로 넘어갈 때 왜 A로 넘어가냐? 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B 위치에 서 있으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A 위치의 날씨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랭전선을 통과 후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한랭전선이 나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통과하면
바라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바라의 방향은 다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군용 구름 여기 있다 그랬죠. 소나기성 비 여기 내린다 그랬죠. 기온 하강인데 이거는 여기가 차갑다 그랬잖아, 양쪽이. 그리고 여기 중간이 따뜻하다 그랬죠. 왜? 여긴 저위도고 여긴 고위도에 있는 공기가 만났으니까 왼쪽 오른쪽은 차갑고 중간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지나고 나면 온도가 따뜻하면서 차가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온 하강. 그리고 기압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여기에 있던 공기 동위가 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여기에 기압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자,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자, 온난전선 여기죠, 여기. 그러려면 내가 원래는 C 지역에 있어야 되고 B 지역의 기상요소랑 똑같게 되는 거죠. 온난전선을 통과하는 말이 C에서 B로 바뀐다는 거죠. 나의 위치가. 물론 나는 고정이고 요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바뀌는 거지만, 그때 바람의 방향이 보고 날씨는 맑다 그랬죠. 그리고 기온 상승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는 곳이니까 기온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자, 기압 하강. 기압은 왜 하강하냐?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워지니까 기압이 하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공기 동위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러면 평상시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여기는 위에 뭔가가 더 올라가 있고 여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압이 달라진다. 여기는 높, 여기는 낮. 그래서 기압이 하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온대 저기압이 접근하는 곳은 내가 원래 C 위치에 있었는데 이 온난 전선의 경계와 가까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는 아니고 온대 저기압이 근접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오기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위치가 C죠. 그래서 이 온난 전선을 지나기 직전까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냐. 충혈형 구름, 이렇게 넓게 구름이 있죠. 이렇게 충혈형 구름. 그리고 충혈형 구름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충혈형 구름의 높이가 내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르죠. 높이가 온난 전선이랑 가까워지면서 구름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져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BC 지역의 특징을 다 봤잖아. 여기서 이제 바람을 볼 건데, 바람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바람은 저기압, 고기압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압은 이렇게 바람개비를 그리세요. 여기 그리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S자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휘었다. 정확하게 S자를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그리시면 여기서 요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고 방향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방향이랑 똑같아지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다가 바람개비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그리면 안 돼. 여기다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읽으면 돼요. 바람의 방향을 읽을 때는 쌤이 이렇게 잘라서 읽으라 했죠. 여기 무슨 풍? 남동풍이다. 그게 어디? C지역이다. 남동풍. 맞죠? 그리고 B지역의 바람은 요거죠, 요거. 그리고 잘라서 남서풍이죠. 남서풍. 맞죠? 그리고 A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여기죠, 여기. 그럼 이걸 읽으면, 자르면 북서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C지역에 있다가 B지역에, 그리고 A지역을 거쳐가면서 기상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변하는 걸 보면은 남동풍, 그리고 남서풍, 그리고 북서풍이 되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합니다. C에서 A로 갈 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대 저기압과 날씨 마지막 부분인데, 얘가 어떻게 해서 소멸되냐
하는 건데, 보면은 자, 온대 저기압이 일생해서 나오는데, 아까 쌤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난다 그랬죠. 만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 방향은 이쪽이고, 그죠? 따뜻한 공기 방향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 전선을 만듭니다. 먼저 정체 전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파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파동이 발생해요. 파동이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차가운 공기가 얘를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가 얘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온대 저기압이 성장을 해요. 이 파동이 형성되는 이유는 지구과학 2에 나오니까 그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오른손을 써서 아래 엄지를 향하게 하면은 반대로 미안합니다. 아래 엄지가 아니죠. 저기압이니까 위로 엄지를 향하게 하면은 만식의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가죠. 그거를 쌤이 바람개비로 그려서 바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다 그랬죠.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발달하고 결국에는 찬 공기가 본래 가야 되는 위치 아래,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본래 가야 되는 위치 위, 이렇게 해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차가운데 여기는 고도가 높은 곳이 따뜻하고 낮은 곳이 차갑게 이렇게 빛을 이루게 되고 온대 저기압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아까 얘기했듯이 편서포의 영향이다.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과 기압은 어떻게 변하냐? 여기서 한랭전선은 얘죠. 그죠? 그러면 ABC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아니, B에서 A로 가는 거니까 기온은 떨어진다. 왜?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그리고 기압은 상승한다. 왜? 저기압에서 멀어지고 공기동위가 위로 올라가서 누르는 힘이 여기보다 세겠죠. 그래서 기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난 전선이 다가옴에 따라 구름의 높이는 어떻게 변하냐. 아까 얘기했었죠. 요렇게 있는 부분에서 이 C 영역에서 점점 나랑 가까워지면서 그죠? 구름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랬죠. 낮아진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면은 줄여서 들으셨길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